네, 법령쌤입니다. 네, 핵심 키워드 알기, 비상대비법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조치. 준비조치에서는 우리가 준비조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이 파트에서는. 바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을 받은 인력 자원에 대해서 어떤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기술 인력 양성을 하게 할 수 있다. 아, 우리가 여기 중점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을 받은 자원, 그러니까 중점관리 대상 인력이죠. 준비 조치를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중점관리 대상 물자의 소유자나 또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을 대상으로 준비 조치를 명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죠. 그렇죠. 중점관리 대상 인력한테 무슨 뭐 기술 인력 양성을 명을 한다? 말도 안 되죠. 기술 인력 양성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중점관리 대상 물자의 소유자나 또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한테 명할 수 있죠.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시행령의 어떤 준비 조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내용이죠. 여기 이제 준비 조치 사항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할 수 있는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좀 구체화가 됐습니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세 가지 준비 조치 사항을 명할 수 있죠. 그래서 국무총리 승인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 이 파트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한테 시설 보강의 어떤 준비 조치를 명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처럼 총리 승인을 받아서 시설 보강을 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두 가지 또 준비 조치 사항, 기술 인력 양성,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 전부 다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야죠. 자,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 특징이 하나 있죠. 기술 개발은 누구한테만 명할 수 있다?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한테만 명할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 시설 보강 확장이나 기술 인력 양성은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 장한테 두 사람한테 할 수 있는데 이 기술 개발은 뭐 이 시험 제품 제작 포함해서 기술 개발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 중점 관리 대상 업체의 장한테만 명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에 대해서 어떤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기술력 양성과 기술 개발, 시험 제품 제작을 포함해서 가로에 포함 제외 이 표현들 중요합니다. 시험 제품 제작은 포함되죠. 포함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기술력 양성이나 기술 개발은 업체의 장은 모든 준비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자의 소유자만 기술 개발을 명받을 수는 없죠. 준비 조치 명을.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중점관리 대상 물자의 소유자한테 품목, 규격, 성능,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술 개발을 명할 수 있다. 그렇죠. 기술 개발은 물자의 소유자한테는 할 수 없죠. 틀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시설 보강 확장에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사항들이 있고 기술 인력 양성을 명할 때도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사항이 있고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사항들이 있죠. 이런 사항들도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걸 틀리게 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한 내용들이죠.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먼저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는 사항이죠. 예. 기관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두어야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어야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할 이 기관들,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파트의 제일 핵심 키워드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볼까요? 시도교육청에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그죠? 시도교육청,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할 기관이죠. 두어야 한다. 강제해야 한다는 거. 그죠? 맞죠? 두 번째, 시군구 및 거기에 소속된 행정기관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시군구는 아직까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할 기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시도까지만 있죠. 시군구는 없습니다. 틀렸죠. 다음 세 번째, 시군구를 관할 구역하는 교육지원청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 예, 여기에는 아직까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둡니까? 교육청까지만, 시도 교육청까지만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할 이 기관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예,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중점관리 대상 업체, 예, 업체에 두어야 할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둘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는 업체를 지정을 누가 합니까? 예, 국무총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지정되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되어야죠. 그런 지정될 수 있는 업체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 업체 있죠? 6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 강조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국무총리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죠. 시도지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국무총리가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국무총리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재난 긴급 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지정되는 이 업체들은 여기에 있는 이 업체들을 언급했네요. 예, 이거는 맞는데 임명 대상 업체는 기본적으로 무슨 업체가 되어야 합니까?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되어야만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를 둘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죠. 예,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안 되죠. 지정되어야죠, 반드시. 자, 세 번째 문제. 국무총리는 중점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예, 그렇죠. 중점관리 대상 업체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있죠? 예, 가능합니다. 맞네요.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 중점관리 대상 업체, 그 다음 공공기관. 예, 이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될 수 있는 업체 중에 한 가지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우리 비상대비법에 공공기관은 두 가지가 나왔죠. 이 공공기관과 또 어떤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기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공공기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자, 다음 문제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장. 업체장이 하는 역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역할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총리한테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와 그다음 그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임명하고 여건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장의 역할 두 가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한테 추천해 준 것을 요청해야 한다. 누구한테 요청해야 한다 했습니까?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체를 지정하진 않죠. 국무총리가 지정하니까 국무총리한테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 두 가지가 틀렸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비상대비 업무 담당 임명 대상 업체장이 비상대비 업무 담당을 두지 않게 되면 벌칙 뭡니까? 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3천만 원이 아니라. 벌칙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자, 세 번째 문제. 중점관리 대상 업체장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임명하고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은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당 업체의 장입니다. 해당 업체의 장. 그것도 어떤 업체의 장?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의 장이 임명합니다. 일반적인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런 3번 같은 문제는 다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깊이 안 하시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죠. 반드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장이 이 지금 비상대비법에서 하는 역할은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 해체하는 경우죠. 지정 해제하는 경우죠. 크게 여기 지정 해제 사유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제는 지정도 총리가 하고 지정 해제도 총리가 한다라는 거. 그 사항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가 도산으로 중점관리 대상 업체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렇죠. 중점관리 대상 업체 지정이 해제돼 버리면 임명 대상 업체가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되어야만 임명 대상 업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제된 경우 총리는 임명 대상 업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지정 해제는 누가 한다? 총리가 한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총리는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합병도 가능하죠. 비상대비 업무는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합병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대상 업체 지정이 해제됐거나 이런 휴업, 폐업, 도산, 합병일 때는 임명 대상 업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그, 두어야 할 그 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 조건이죠. 예, 자격 조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하는 그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가 누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 실시하는 그 시험에 응시를 해야 하는 대상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시험을 안 본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12조 2의 1항의 1호의 기관들. 얘들이죠. 4대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그다음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주관하는 시험을 응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원의 행정사무 처리하는 기관은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까? 아니죠. 얘들은 자체적으로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틀렸죠. 자, 감사원 사무처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시험을 합격해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이 뭡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죠. 여기 대통령 소속 기관이 뭡니까?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죠. 예. 감사원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는 거. 또 틀렸죠?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4대 헌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시험 볼 필요 없다. 나머지 여기 2호와 3호에 있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들은 반드시 시험에 응시를 해야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자격 조건이죠. 자,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장교 중에서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대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죠. 3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3년 이내에 시험을 봐야죠. 3년이 지난 사람들은 자격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것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 관련법 내용인데 이 부분도 은근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 특히 무슨 음, 그 벌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제한되는지. 예. 금고 이상형이면 5년, 집행유예면 2년, 예. 선고유예 받으면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다음 이런 횡령 배임일 때는 벌금 300만 원 이상 2년이 이런 식으로 예, 무슨 벌칙으로 몇 년 동안 제한되는지 이걸 같이 꼭 아셔야 합니다. 보시면 여기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이게 올해 개정되면서 이렇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하는 사항과 업무를 잘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는 거. 지도 심사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기관에 또는 어디 업체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누가 지도를 하는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지도를 하죠. 자, 2호, 3호. 여기 2호, 3호에 두는 여기 기관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누가 지도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로부터 중앙선관위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누가 지도를 합니까? 누가 지도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2호, 3호에 대해서만 지도한다고 됐죠. 1호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사람이 명시된 게 없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뭐 자체적으로 그 기관 내에서 지도하겠죠. 국회 사무처 같으면 국회 사무총장이 해당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겠죠. 예. 그다음 업체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업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그 업체 관련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지도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헌법,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여기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다? 예, 못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를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 지방행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지도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한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지도를. 업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지도하죠. 여기 지도는 누가 해야겠습니까? 지방행정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도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이냐, 업체냐,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업체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임명하고, 임명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해당 업체의장이 임명을 하죠. 자, 업체 업무 수행 지도는 누가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하죠. 틀렸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국무총리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한 업체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예, 업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예, 그 업체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업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 수행 지도는 누가 한다?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죠. 업체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장해야죠. 여기도 틀렸습니다. 좀 말을 이렇게 막 꼬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찾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업체 딱 나오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 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심사입니다. 심사. 심사에서는 모든 심사는 누가 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사를 하죠. 근데 심사 요청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같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심사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업체 관련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도 요청할 수 있죠. 다이렉트로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그다음 해당 업체의 장은 반드시 그 업체 관련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거. 이 심사 요청 절차 중요합니다. 누가 하냐에 따라서.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국회 사무총장은 국무총리에게 잘 수행하고 있는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심사 요청은 누구한테 한다? 예, 국무총리가 아니죠.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그러면 국회 사무총장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만약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면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 그렇죠. 국회 사무총장도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의 장이죠. 예, 기관의 장이니까 마찬가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얘들도. 그래서 4대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그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지도는 못해도 심사는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은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려면 예, 업체의 장은 다이렉트로 행부한테 심사 요청하지 못하죠. 그래서 심사를 요청하려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을 거쳐서 요청해야 한다. 그렇죠. 업체장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야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세종시에도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가 있죠. 그 요원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뭡니까? 기관의 장이니까 다이렉트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심사 관련돼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심사했는 결과에 따라서 어떤 좋지 않은 사항들이죠. 자, 문제 볼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그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한다. 그렇죠.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줘야죠.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사만 할 뿐이지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명은 못하죠. 그 해당 기관장이나 업체장한테 하도록 어떤 조치를 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권고할 수 있다. 권고, 명, 한 끗 차이지만 이걸로 여러분들 문제가 옳고 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예, 명하진 못합니다.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또 한 가지 더 제가 강조하면 이런 심사를 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료나 어떤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한테, 그 심사를 받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본인한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 업체의 장이나 기관의 장한테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아닙니다. 심사를 받는 해당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한테 한다라는 거 연대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 조치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조문의 핵심 키워드를 아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